여러분과 즐거운 그리스 신화 여행을 함께 떠날 최복현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클레스, 다른 말로 하면 영웅이죠. 그 헤라클레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라클레스, 여러분이 힘이 무지하게 강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죽음을 맞이한 그는 신으로 입적되었고요. 제우스의 딸 헤베, 청춘의 신 헤베와 결혼해서 그의 삶의 그런 결혼하기까지 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숙명적이면서 특별한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암피트리온의 아내 클리메네와 제우스, 그리고 암피트리온과 클리메네, 각각 잉태를 시킨, 그래서 두 쌍둥이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탄생한 결과 하나는 알키데스, 하나는 이피클레스가 되는데요. 탄생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어떻게든지 이 소위 말하면 제우스의 아들의 탄생을 꺼렸고요.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이면서 출산의 여신 엘레이티아를 보내서 출산을 방해합니다. 그 이전에 페르세우스의 후손 중에서 먼저 태어나는 자가 아르골리스 지방을 차지할 것이란 그 예언 때문에 서둘러서 엘레이티아로 하여금 그 대상자가 누군지 찾아보게 하였고요. 그 대상자를 먼저 찾아서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아이를 7개월 만에 탄생하게 만들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에우리스테우스입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는 원래는 헤라클레스가 먼저 탄생해서 그 아르골리스 지방을 차지하게 되었을 텐데 헤라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은 헤라클레스에게는 그런 권력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맡고 있던 엘레이티아, 주술을 부려서 탄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알크메네는 해산할 때가 돼서 굉장히 괴롭지만 아이는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출산의 여신이 못 나오도록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공교롭게도 그 출산 과정에 참여했던 하녀가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거기에 깜짝 놀라는 엘레이티아 때문에 결국은 그 순간 아이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게 된 헤라클레스는 이 특별한 탄생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헤라클레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헤라클레스가 탄생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랄 때 이제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또 뱀을 보냈습니다. 두 쌍둥이인 헤라클레스 전이니까 알키데스와 이피클레스가 같은 요람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기에 큰 뱀을 두 마리를 집어넣었던 거죠. 부모들은 딴 데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피클레스가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부모들이 놀라서 왔을 때 모든 상황이 끝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뱀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이미 죽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고 한 마리는 바로 알키데스의 손이 그대로 죽은 채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8개월 된 아이가 바로 뱀을 죽였던 거죠. 헤라클레스가 보낸 뱀을 이렇게 죽여서 없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 암피트리온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뱀을 죽였다니요. 그래서 어렴풋이 이 아이는 필시 나의 아이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이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라클레스의 탄생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자, 이런 그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 그리고 제우스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피클레스와 헤라클레스가 탄생하죠. 물론 처음에는 알키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게 됩니다.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또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묘한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안드로메다는 누구냐고요? 바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돌아오다가 구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애가 니키페와 스테넬레스가 되죠. 거기에서 탄생한 에우리스테우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경쟁자입니다. 헤라클레스보다 나중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이 아이가 결국은 헤라의 농간에 의해서 칠삭둥이로 태어난 겁니다. 이런 칠삭둥이로 태어난 에우리스테우스는 이미 그 아르고리스 지방을 통치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고행과 영광의 과정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고행을 통해서 결국은 불멸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라클레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아마 가치관의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라가 있습니다. 헤라와 제우스, 얽히고 얽힌 사이, 그 과정에서 태어난 이 헤라클레스의 모습. 헤라클레스는 처음에 메가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가라에게서, 메가라는 바로 크레온의 딸입니다. 크레온의 딸인 메가라와 결혼해서 거기에 세 아들이나 두었습니다. 이런 헤라클레스는 근본적인 적을 안고 태어났고, 자신의 욕망과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헤라클레스의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헤라가 간섭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죠. 헤라클레스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충동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해가지고요, 난폭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웅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 부족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최고의 영웅이 되는가는, 우리도 이렇게 헤라클레스처럼 성질이 급하고 제대로 자기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아리골로스의 통치를 둘러싼 그런 에우리스테우스와의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서 헤라의 박해라는 것은 바로 헤라는 계모를 이야기합니다. 이 계모로부터의 박해를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이런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영광으로 자리 잡는 알키데스가 헤라클레스를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웅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라클레스는 원래는 보통 반인 반신으로 태어났지만, 반인 반신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중간 접점에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약점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우스는 이 헤라클레스를 바로 이런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제우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헤라클레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자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자기 나중에 비밀 병기로 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헤라가 그토록 미워하는 이 헤라클레스를 헤라의 젖을 먹임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헤라가 잠든 사이에 헤라클레스를 데려다가 젖을 먹게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불멸의 존재로 가는 길은 실패했습니다. 젖을 채 빨아서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헤라가 잠에서 깨어나서 밀쳐버렸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하늘에는 이렇게 은하수라는 것이 생기긴 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멸의 존재로 가는 헤라클레스의 그런 노력은 일단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헤라클레스는 이런 그 어머니로부터 돌아오긴 했지만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아버지, 실제로 제우스지만 길러주는 아버지, 즉 암피트리온은
특별한 특수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술과 전차 다루기를 가르쳤고요. 에오리토스라는 그 영웅을 통해서는 격투술을 배우게 만들었고요. 폴리데오케스를 그때 그리스의 최고의 복싱 선수로 알려진 폴리데오케스에게는 복싱을 배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리노스라는 오르페우스의 형제로부터는 음악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음악을 배우게 만들었는데 리노스라는 선생이 이 헤라클레스가 음악에 대한 자질이 좀 부족했던지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리노스라는 선생을 한번 화난 김에 주워박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라클레스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한 대 맞은 그 선생이 꼬꾸라져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선생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을 죽인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때 바로 크레타의 입법자인 라다만티스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결국은 이 아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윽박지를 어른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고 헤라클레스는 여기에서 결국은 무죄로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헤라클레스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이제 헤라는 점점 더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이제 원정을 떠났는데 그 이웃 마을에 워낙 힘이 좋고 모든 기회에 뛰어난 헤라클레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키타이론산에 무서운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너무나도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테스피우스 왕은 헤라클레스를 보내줄 것을 간청을 하죠. 그래서 테스피우스 왕의 간청을 받아서 17살 때 헤라클레스는 이웃 나라에 가서 그 사자를 해치우게 되는데요. 사자를 해치우는데 걸린 시간은 50일입니다. 50일 동안 싸워서 결국은 사자를 죽여 맨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바로 테스피우스 왕의 딸이 50명이었었는데 그 50명의 딸들로 하여금 좀 이대한 시를 받아보자라는 그런 왕의 뜻에 따라 매일 한 명씩 들어가서 50명이라는 여자들이 바로 헤라클레스의 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는 이제 이웃 나라 가서 명예를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테베에는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온 왕이었는데 그 사이에 크레온 왕이 결국은 리코스에게 살해당하고요, 왕좌에서 물러가는 상태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때 당시에 크레온 왕의 딸 메가라와 결혼한 상태였고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가라와 그 자식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어떤 불행의 조짐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리코스에 의해서 헤라클레스의 가족이 죽임을 당할 그런 입장에서 헤라클레스가 당도했고 헤라클레스는 돌아와서 리코스를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을 때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어떤 약점을 알아냈고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헤라클레스에게 광기를 집어넣었죠. 헤라클레스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리코스를 죽이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살아나가지고 반갑다고 다가오는데 마치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코스의 자식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하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거기에서 오는 족족 내동댕이 쳐서 아들들을 3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광기로 인해서 죽였던 어쨌든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복수의 여신들이 덤벼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신탁을 받아봤더니 신탁에서 이야기하기를 티린스로 가서 에우리테우스에게 가서 10가지 과을 받아서 수행하라는 그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라클레스는 못난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적으로 태어난 운명제로 태어난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돼서 10가지 과업을 집행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헤라클레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선생을 살해했고 가족 살해에 광기까지 떨쳤던 헤라클레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던 헤라클레스. 정의감은 있었으나 참을성이 없었던 헤라클레스. 그는 진정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못난 어떤 광기와 성질급함을 타고난 헤라클레스의 삶의 모습, 우리 인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질급하고 참지 못하고 언제나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